사실 이제 제가 이 두 선수 이제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을 봤을 때 단순히 인공지능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바둑의 색깔과 인공지능의 색깔을 조금 적절히 배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판의 흐름에 따라서 이번 시리즈도 작년에 재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첫 판이 두 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계속 갑조리그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박정환 선수가 갑조리그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안정감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일에 쌓여져 있던 박정환 선수의 그 갑조리그 수입이 잠깐 공개된 적이 있거든요. 네, 신진서 선수가 1승당 10만 위안, 그리고 1,700만 원 정도 알려져 있는데 박정환 선수랑 비슷하거나 같지 않을까 했는데 좀 차이가 있었어요. 사실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에 지금 신진서 구단이 뛰던 소굴항조에서 이제 청도팀을 이적을 한 거거든요. 네. 보통 이적 제의를 할 때는 더 좋은 제의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이 어떻게 보면 신진서 구단보다 갑조리그 커리어가 높아서라기보다는 박정환 구단이라는 이 선수를 이 팀에서 다른 팀으로 데려가기 위한 그런 대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뭐 박정환 구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신진서 구단하고 비교한다면 신진서 구단은 본인의 체력에 대한 여파를 많이 받아요. 체력이 떨어지면 내용이 굉장히 흔들리는 폭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수익기 자체를 깊게 하지 않는다. 사실 이제 박정환 구단은 곧 30살이다 보니까 체력 관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노하우가 있을 수 있고 신진서 구단은 사실 10대 때 체력 관리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다가 이제 좀 필요성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씩 노하우를 밟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신진서 구단이 박정환 구단 나이가 되면은 체격도 그렇고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박정환 구단은 좀 상대적으로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을 때 특히 또 갑조리그 같은 경우에는 남들은 체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상대의 체력이 떨어져요. 근데 본인은 같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파를 덜 받아요. 그러니까 더 압도적인 내용,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아마 팀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포인트로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갑조리그는 뭐 그렇다고 치고 좀 원초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감독님이시잖아요. 네네. 네. 신진서 박정환 선수 있으면 누구 선발하실 거예요? 랭킹 1위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랭킹 1위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일단 1위와 2위라는 게 랭킹 포인트로 차이가 있는 거니까 랭킹대로 숫자대로. 작년에는 16번 만났더라고요, 두 선수가. 팬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점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요즘 바둑계 트렌드가 뭐 여름에 좀 도전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두 선수가 덜 만나게 다른 기사들이 힘을 내야 돼요. 이 두 기사가 많이 만난다는 건 결승전에서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누군가 끊어야 이 두 선수가 덜 만나는 거고 그래야 좀 더 색다른 색깔도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끊을 수 있는 기사로는 현재는 변사일 선수가 가장 유력하죠. 변사일 선수가 실제로 신진서 구단한테 명예전을 이기기도 했고 그런 부분을 좀 끊어주고 1위와 2위만 있는 게 아니다. 3위와 4위도 있다. 그 뒤에도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한국 바둑계가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상대전적 이야기할 때 보통 뭐 과거의 기록이에요, 아니면 뭐 숫자에 불과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 선수가 주는 그 상대전적의 의미 뭐 있을까요? 신진서, 박정환 이 두 기사 같은 경우에 누가 일방적으로 두드리다가 되갚음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성적인 것 같고 실제로 신진서 구단이 먼저 많이 진 건 역시 박정환 구단이 강할 때 신진서 구단이 도전하면서 많이 졌던 거.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갚아준 거는 신진서 구단의 기량이 향상된 거. 이런 걸로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역시 신진서 구단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네요. 커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라이벌 박정환은 승부에 대한 피를 끓게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세계 랭킹 1위 우리 신진서 선수가 라이벌이라고 말을 한 적은 없더라고요. 도발을 하면 했죠. 그게 같은 세대로 박정환 구단을 보는 것 같아요. 나이 터울은 신진서 구단과 더 가깝게 있긴 하지만 커제 구단이 뭔가 세계대회 우승하고 올라올 때 한국의 1인자가 이제 박정환 구단이었기 때문에 본인과 박정환 구단을 약간 동년배식으로 약간 다가가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뭔가 신진서 구단에 대해서 라이벌로 표현하지 않는 건 후배가 나를 추월했다는 그 느낌을 받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라이벌이라고 자신이 인정한다는 것은 뒤에 있던 기사가 쫓아와서 자신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아마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 같고 너는 언제까지나 나보다 아래라고 이제 외치고 싶은 욕심이 있겠지만 저는 이미 넘어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도 본능적으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불리해진다. 이런 발언을 하면 할수록 실제로 만났을 때 내가 정신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커제 구단이 그때까지 신진서 구단을 바라보던 눈빛은 어린아이. 후배. 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신진서 구단. 커제 구단도 함부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긴 게 아닌가. 네. 즉시 이제 팬심을 담아서 그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박정환 선수가 계속해서 강하게 버텨준다면 한국 바둑은 당연히 좋은데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도 좋겠죠? 왜냐하면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압도적인 1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발전을 멈출 수도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더 이상 경쟁 의식을 받지 않게 네. 되니까요. 경쟁 의식을 줄 수 있다라는 상대가 있다라는 건 자신의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거고 설령 지더라도 다음번에 갚아주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제 세계 대회 같은 데 나갔을 때 본인이 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바둑 한 판 질 수 있는데 졌을 때 내가 지면 한국 바둑이 점멸해서 또 안 좋다는 기사가 쏟아지는 것보다 박정환 구단이 있어서 올라가서 우승을 해준다면 뭐 배 아플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한국이 우승한 게 훨씬 좋은 거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신진서 구단에서 그런 입장도 있을 것 같고 아마 두 선수는 그런 식으로 상호가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더 많은 전력을 유지하기를 서로가 바라지 않을까. 소팔쿠사놀 최고기사 결정전은 도전기로 치러지는 것이 좀 눈길을 끌었고 또 와일드카드로 이창호 선수가 출전을 해서 눈길을 끌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창호 선수는 한국 나이로 47이에요. 사실 여태까지 저렇게 잘 두실 줄은 정말 저 정상권 기사들을 싸우면서 저런 모습이 나올 줄은 사실 몇 년 전에 어렵다고 봤거든요. 네. 이번에 두는 거 보고 역시 이창호 구단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역시 기술적으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던 기사였다는 거를 또 다시 좀 느끼게 된 이번 소팔코 3을 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설적인 기사가 건재하게 있어주는 거, 또 현역으로 띄워주는 것 자체가 기사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일 텐데요. 좀 롤모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역시 이창호 구단이라는 압도적인 존재가 앞서서 걷는 힘이 있기 때문에 좀 후학들은 좀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지석 선수랑 하는 거 대국 혹시 보셨어요? 네.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기도 하셨는데 6시간 30분 동안 대국이 이어졌어요. 사실 김지석 구단 입장에서도 피곤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고 네. 또 이창호 구단이 워낙 균형 감각이 좋고 힘들게 버텨오다 보니까 그 대국 내용 봤을 때 굉장히 김지석 구단이 한 번이라도 흐트러지면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네. K바둑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대국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돼요. 많이 배웠다라고 김지석 선수가 얘기를 하던데 이창호 선수랑 대국을 하면 그 결과랑 상관없이 뭔가를 좀 이렇게 많이 느낀다라는 그런 게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김지석 구단이 이 바둑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라는 것은 최근의 트렌드가 인공지능화돼 있고 그렇죠. 인공지능의 수법대로 많은 수들을 두어갔을 때 더 좋은 수다라고 평을 받는 속에서 이창호 구단은 약간은 올드할 수도 있지만 그 클래식한 수법들 속에서 네. 이렇게 두더라도 형세가 충분하다. 이렇게 두더라도 어렵다. 역시 이창호 구단이 바라보는 시야 속에서는 인공지능을 빼고도 이런 깊이가 있었구나라는 걸 김지석 구단은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표현들을 또 그런 인터뷰에서 잘 녹여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창호 선수는 대세남 이창석 선수랑 LG배 우승자 신민준 선수한테 이기면서 2승 6패로 리그를 마무리했거든요. 네. 네,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절반의 성공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두 판을 이긴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일단 이창석 선수한테 이긴 바둑은 딱 이창호 전성기 때 그러니까 초반에 밀렸지만 후반에 하나씩 따라가면서 역전시키는 이 완벽한 과정을 이창호 구단이 보여줬고 나머지 판들 중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진 판들이 몇 판 있었어요. 네. 뭐 마지막 대국도 그랬고 급격히 무너지는 대국, 그러니까 설현준 선수랑 대국 때 급격히 무너졌었거든요. 네. 그 무기력한 몇 판이 아마 이창호 구단 마음속에는 좀 아쉬움은 남을 것 같고 네. 지켜본 저희 입장에서도 이창호 구단이 이때 안 무너졌더라면 후반까지 정말 치열하게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절반 정도는 좀 실패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이 밖에도 소팔코사놀배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또 도전기로 치러졌잖아요. 네네. 도전기가 좀 사라진 게 오래전인 것 같은데 동료 기사들의 반응 어떤가요? 사실 처음이라 좀 별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좀 얼떨떨한 것 같고 어차피 위에 신진서 구단이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이게 신진서 구단이 왕좌에 있으니까 이 도전권을 그냥 도전권을 생각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 아마 이런 소팔코사놀배가 몇 해 더 지속되다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역시 이런 게 있어야 또 재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네.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팔코사놀 최고기사 결정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그래서 누가 이기는데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가장 이 질문이 왜 이제 나왔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1국을 신진서 구단이 이긴다면 3대0 신진서 3대0 네. 박정환 구단이 1국을 이긴다면 5국까지 간다. 아, 5국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은 저는 신진서 구단의 우위를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소팔코 산울배에서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대국은 1국이 아닐까라고도 네. 생각을 합니다. 두 기사의 불꽃 튀는 대결이 계속되기를 응원하면서 예. 네. 지금까지 정 기자의 부처 산맥이었습니다.